네, LA시 의회가 1억 달러 규모의 렌트비 보조금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내에 200만 명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80개의 교육부 교장과 교직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이 2020-2021 학년도 개학 상황을 위한 지침을 드디어 마련했습니다. 흑인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성난 시위대로 인해서 폭동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요. 주 방위군도 배치됐다고 합니다. 알라바마주에서는 경제활동 재개가 시작되면서 최근 두 주 사이에 새로운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5천 명이 넘게 나와서 코로나19의 새로운 확산지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 라이프톡 5월 28일입니다. 손 대표. 손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LA 시의회가 1억 달러 규모의 렌트비를 보조해주겠다는 이 현실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현재 네, 이 굉장히 네, 반가운 소식이죠. 그럼요. 지금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거주 지역 그 중간 소득의 80% 이하로 정해가지고요. 지역마다 차이가 물론 지역 소득에 따른 것이니까 지역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소득이 9만 10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저는 중간소득의 80% 이하라 그래가지고 80% 이하면은 20%만 벌어야 되는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렌트비 보조금은 소유주에게 직접 전달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네. 예, 경제 및 건강에 타격을 받았다는 거 물론 실업성처럼 입증을 해야 되고 증빙을 하게 되면 수혜 대상에 속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 달 렌트비가 만약에 1,350달러다. 그렇게 되면은 74,000여 가구가요. 두 달 동안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한 달 렌트비의 절반인 675달러를 두 달 동안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렌트비가 한 달 2,000, 예. 렌트비가 한 달에 2,000달러라면은 이거의 절반인 1,000달러를 3만 3천여 가구에게 석 달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해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정말. 네, 제 주위에도 렌트비 못 내가지고요. 어, 그 집주인에게 전화 오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몇몇 있으세요. 그쵸. 이게 페이먼트 낼 때 못 내면 받는 스트레스가요, 그게 굉장히 네. 정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거든요, 정말. 네, 게다가 요즘은 어디 가서 돈을 빌릴 수도 없잖아요. 다들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1억 불, 1억 불인데, 이거 턱없이 부족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급한 불 꺼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유, 그럼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자, 그 자녀분들이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학교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할 텐데요. LA 교육부가 태스크 포스 팀이 이제 새 학기가 오픈이 됐을 때를 위한 지침을 마련을 했어요. 지침을 봤더니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가지고요. 제대로 잘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한 반의 학생 수를 12명에서 15명으로 제한을 하고요. 책상은 한 방향으로 배치를 하되 각각 6피트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등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또 오전 반, 오후 반 또는 그룹으로 정해가지고 교대로 다른 날을 이제 학교를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과 그 다음에 그냥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대면 학습 이런 것들이 좀 병행이 돼서 프로그램이 짜여지는 듯 합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할 거는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폐쇄되고요.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리에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고, 반별로 점심시간을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한 수업이 끝나고 다음 수업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소독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침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25일에는 그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그 백인 경찰들의 그 좀 과잉 진압이라고 해야 되겠죠. 목을 무릎으로 찍어 눌러서 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인종차별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수천 명의 군중들이 경찰과 대치를 하고 격렬한 시위를 하고 또 약탈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지금 뭐 LA, 멤피스, 그다음에 뭐 미네소타주 등 지금 뭐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근처에 시위 현장 근처에 있던 전당포에서는요, 한 명이 총에 맞아 사망을 했는데, 그리고 시위 현장과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전당포에서 한 명이 총에 맞아 사망을 했는데요. 경찰은 아마도 약탈 시위대가 막 들어오니까 전당포 주인이 아마 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음, 그리고 방화 사건도 30여 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아마 텔레비전으로 뉴스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곳곳이 막 불길이 막 이렇게 타오르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심지어 저희 그 LA에서도 뭐 시위대들이 막 프리웨이 막고 막 경찰 순찰차 막 때리고 막 이런 것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평화적인 이런 시위 같은 게 안 되는 걸까요, 미국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봐도 너무너무 억울하고요. 억울한 죽음이 흑인과 관련한 게 너무나 너무나 많아요. 데이터도 그런 걸 다 증빙해주고 있어요. 억울한 흑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이게 제2의 LA 폭동과 같은 상황이 지금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왜 옆에 있는 타겟은 왜 쳐들어가서 물건들 다 가고 유리창 깨고, 아니, 멀쩡한 건물에 왜 불은 왜 지르는 거냐고요. 그렇게 하면 그 분노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까요? 오히려 반감이 더 생기죠. 저렇게 더 폭력적으로 하니까, 경찰이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자칫하면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도 있는 행동들인데, 그렇습니다. 좀 아이고, 이럴 참. 때일수록 저희는 보면 저희 뭐 한국에서 했던 촛불 시위도 그렇고 네. 예, 시위가 끝나면 다 그냥 깨끗하게 청소돼 있는 모습,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뭐 너무 이런 광경들이 너무 처참해요. 이게 뭐 약탈 방화, 이게 뭐 언제적 얘기인지 정말. 그러니까 엘레 폭동이 1992년에 일어났는데, 지금 2020년이란 말이에요. 2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똑같은 현상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는 저는 흑인 지도자분들에게 화가 나요. 도대체 흑인 지도자분들께서는 뭐 하시는 거냐? 흑인들이 이렇게 하도록 놔두느냐? 억울한 건 충분히 알겠는데, 비폭력 시위 이런 거 많이 우리 역사 속에서도 배우고 그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는지도 알고 한국에서도 비폭력 시위가 얼마나 잘 권장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제발 좀 흑인 지도자들이 해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뭐 사실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들로 확대될 수 있을 거라는 추측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처음에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거 얼마나 걱정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도 다 이게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더 크게 걱정해야 되는 거는 당국인 거고요. 경찰도 사실 당국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은 조지 플로이드가 살려달라고 숨을 못 쉬겠다고 숨 넘어가면서 하는 그 말이 있어요. 네. 저는 그거 한 18초 정도를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미국에서 세계 최고라는 미국에서 일어나야 되는 건지 이게 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왜 이게 되풀이 되는 건지 이게 정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너무 열변을 토했나요? 말이 너무 많았나요? 자, 이제 알라바마주로 넘어가 볼게요. 알라바마주가 이제 경제활동을 재개를 시작을 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최근 2주 동안 새로운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5천 명이 넘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경제 재개 때문이 맞겠죠. 그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했어요. 바닷가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 거리 지키고 제발 잘 착용하고 잘 하라고 너는 얘기할 것만 굳이 하고 안 하고 하다가 이렇게 확 확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 저희 그래서 뭐 이런 수치나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각성을 해야 되겠고 지금 뭐 50개 주에서 다 경제 재개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지침을 또 따르고 또 따르고 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방법이 없지 않나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 소셜미디어, 특히 이제 뭐 트위터하고 조금 논쟁이 조금 이슈가 조금 있죠. 이 규제를 해야 된다는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했어요. 어제 그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뭐 행정명령을 내릴 거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며칠 있다가 하겠지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빠르십니다. 뭐 네. 사실은 본인의 트윗, 본인의 글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팩트를 체크해야 된다는 뭐 그런 것이 붙어서라기보다는 그 좀 그 디테일하게 좀 내용을 봤더니요. 이 통신품위법이라는 것이 1996년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으로서 이 음, 미성년자를 온라인상에서 폭력물이나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 외설 정보나 폭력 정보를 리스팅을 이제 글을 적었을 경우에 최고 2년의 징역과 25만 달러의 벌금이 음, 작성자에게만 부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법적인 음, 책임은 작성자만 받았던 네. 거예요. 아하, 네. 네, 그럼 어떤 이렇게 그 뭐랄까요? 이 TV라든지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이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퍼블리셔가 되는 거죠. 이제 뭐 발행인이 되면은 사실은 그 제기된 어떤 글이나 어떤 이런 것들의 발행인은 책임을 지잖아요. 방송국도 책임을 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사과문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그 타겟은요, 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어떤 이런 공간은 마련해 주었지만 사실은 굉장한 법적인 어떤 제재를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공간만 제공하고 음, 모든 책임은 올린 글 쓴 사람에게만 돌아가겠다는 것에 대한 이제 제재를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네, 적법적으로 이런 통신법에 해당되는 액티비티가 사실은 뭐 나름의 자정 활동들이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해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심각하니까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경고를 주고 이제는 제재를 조금 해야 되겠다. 본인을 포함해서 뭐 심지어는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어떤 뭐 중국의 어떤 뭐 그런 트위터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어, 말할 권리는 지켜져야 된다. 이 팩트 체크업을 음, 너네가 음, 한다는 거는 정말 아이러니하다라는 걸 정확하게 음. 짚어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좀 옳고 그름이 잘 분별이 되고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잘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트위터에 지금 뭐 우리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보니까는요, 지금 이 철도 산업 있잖아요. USDOT가 이제 뭐 철도청이라고 하면 되려나요? 한국으로 따지면. 네, 그렇죠. 예, 지금 뭐 제가 이 대통령의 이 트위터를 이렇게 짜르르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지금 뭐 어마어마한 돈을 이 그 철도 사업에 지원을 하겠다는 이 금액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99 밀리언, 그 다음에 오레곤도 거의 100 밀리언이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뭐 이 정도로 한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이 철도와 관련된 이런 그 철도 수송 이런 쪽에다가 다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뭐 국내 사업들, 국내 어떤 산업끼리 어떤 그런 경제 활성화를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해보겠다, 활성화하겠다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돈이 좌르르 흐르네요. 굉장히 많네요. 이게 지금 곱하기 50만 해도 지금 이게 얼마일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철도와 관련한 채권을 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철도 회사의 주식을 사야 되는 건가요? 요럴 때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캐치해가지고 막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뭘 생각할까? 저는 갑자기 이 생각이 예, 떠올랐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철도가 굉장히 발달했던 미국에서 사실은 그 자동차 회사들의 그 로비로 철도 쪽인 사실은 전마다시피 사실은 그 교통망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 철도 산업과 관련해서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힘들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철도가 생기면 참 좋은 운송수단인데, 이 넓은 미국에. 그러게요. 아마 음, 그런 의도에서 아마 이런 많은 투자들을 좀 하지 네.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선거를 위한 표도 조금 또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또 그렇죠. 경제 부흥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많이 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자, 마스크, 장갑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길거리에 보면 특히 이제 장갑 같은 경우는 막 쓰고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많이 봤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재감염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용한 마스크나 장갑들을 공공장소에 이렇게 함부로 버리다가 적발이 되면 징역 6개월 최대, 그리고 최대 벌금 $1,000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까는요. 꼭 마스크와 장갑은 잘 폐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징역 6개월요. 와우, 세네요. 예, 셉니다. 벌금 1,000불이에요. 네네. 이게 뭐 벌금도 뭐 무섭다, 뭐 제일에 감옥에 간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런 거 버리는 것 자체가 참 그 좋은 시민의 행동은 아니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휴지통에 버리셔야죠. 그렇습니다. 네. 이래저래 아주 그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버리는 거 이렇게 함부로 버리지 않고 시위 같은 거 할 때도 조금 저희가 민주적으로 하고 참 오늘은 그런 네, 이야기들이 좀 많네요. 그렇네요. 네. 자, 깨시민 지금까지 LL라이프톡 손지하 예, 손 대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